네,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좀 미리 한 주 정도 미리 앞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제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얘기를 했던 대로 어느 정도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코로나 제약주들 특히나 좀 상당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네네. 있죠. 역시나 뭐 주말간에 중국의 코로나 폭증세가 계속해서 좀 이슈화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네. 저는 뭐 이러한 흐름들 추가적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늘 상승이 나왔던 부분이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쵸. 반응을 했는데 오늘 실질적으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아마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상승이 나온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코로나 백신 쪽도 약간의 이제 수급이 들어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하고 이 코로나 백신 쪽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금 내일까지 이제 이 양도세 회피 물량이 살짝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기준일이 28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대금이 약간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시장이 약간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에 이제 제약주 쪽에 대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대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 주에 한번 수급을 다시 한번 순환시키겠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에는 지켜봐야 되는 종목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제약주였고요. 자, 오늘 이슈 플로우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거 진짜 많은 서학개미들의 종목이죠. 이 테슬라, 위기의 테슬라, 2차 전지의 향방은 테슬라가 계속해서 요즘 바닥을 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이슈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총 세 가지 플로우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개해 주시죠. 자, 첫 번째는요. 테슬라 연초 대비해서 무려 70%. 70%. 예.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급락을 예. 했습니다. 수요 악화로 감산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2차 전지에 또 안 좋은 게 옮겨 붙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또 여기서 찾아볼 해결책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네. 우리나라 분들이 또 워낙에 해외 주식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서학개미. 예. 국장이 지금 현재 1년 반 넘게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쵸. 해외 증시에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장 또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테슬라가 이 연초 대비 액면 분할하고 나서 70%가 넘게 이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왜 그런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되면 이제 차트를 먼저 띄워봤을 때 지금 이 9월 당시에 이제 상당히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한 $300 넘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123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락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예,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역시나 이 머스크의 기행이라고 봐야겠죠. 이 특이하시죠, 이분? 네, 오너 리스크가 정말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또 오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나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과연 이 트위터를 계속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투표에 맡기고 난 투표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투표가 너는 트위터 이제 멈춰야 돼, 이제는. 그렇죠, 그렇죠. 이제 테슬라에 이제 좀 더 집중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러면 트위터에는 손 떼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참 대단합니다. 예. 지금 이제 상세 내용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면, 테슬라를 이제 계속적으로 사실상 이제 지분 매도를 했었습니다. 지분 매도를 할 이유는 이제 역시나 트위터의 인수 자금을 위해서였습니다. 돈이 없죠. 예, 돈이 네. 없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을 약 4월에 964만 주 정도를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 금액을 이제 보니까 한 하루 약 이제 11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 지분 매도로 이제 금액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담보를 해서 은행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는 거군요. 예, 금액이 약 한 17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담보 대출을 하면서 이 연마다 들어가는 또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아니, 금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빌려도 돼요? 절대 안 되죠. 와, 그런데 진짜 대단합니다. 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빌리다 보니까 예. 해마다 이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이제 거의 2조 가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자 비용을 어찌됐든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쵸. 본인 돈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 지분 매도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감이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4월에 테슬라를 더 이상 이제 지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말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군요. 네, 투자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네.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머스크의 기행, 트위터에 갑자기 이제 이 뭔가 꽂혔는지 계속적으로 이 트위터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이제 그냥 새롭게 이 자금을 좀 이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면 괜찮겠지만 네. 기존에 이제 사업을 활발하게 보이고 있는 잘 되고 있는 테슬라의 지분 매도를 하면서 트위터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현재 이 머스크의 기행, 오너 리스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네. 예. 네, 정말 특이한 캐릭터인 것 트위터를 같습니다. 안 해야 돼요, 이분은.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다라고 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이게 좀 숫자로 좀 더 나오는 거군요, 이거. 네,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실질적일 것 같은데, 뭐, 머스크의 이러한 기행들은 뭐,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제 우려감을 더하는 이슈다라고 본다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번 달에 테슬라가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네. 모델 Y 생산량 감소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에는 부인을 했지만, 이유를 봤더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는 부분. 안 팔렸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면서 생산량 조절에 나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10월부터 차종별 5%에서 9%까지 이제 할인이 들어간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할인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좀 콧대가 높고 그러니까요. 워낙에 좀 수요가 탄탄하다 보니까 할인을 절대 안 하는 회사가 이제 테슬라였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테슬라가 갑자기 할인을 하고 참. 생산량 조절에 나선다. 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이 약간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즉 이제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작용을 하기 시작한 거고 예. 약간 이제 또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좀 보게 되면 테슬라의 이제 원래 올해 목표치는 약 한 150만 대 정도였습니다. 네.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2022년 3분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90만 대가 팔려나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4분기까지 더했을 때 약 한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 이제 이 매출량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목표를 못 맞추는 건데요. 그렇죠. 목표를 이제 한참 못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한참이란 표현이요. 예, 예. 150만 대보다도 이제 약 한 20만 대, 30만 대 정도 부족한 거잖아요. 네. 목표치를 달성 못 한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견고한 수요를 또 자랑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어찌됐든 수요 감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넘어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우려감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전기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네네.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끼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테슬라가 사실 성장치가 약간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분명했죠. 왜냐면은 워낙에 이제 그동안은 경쟁 업체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여태까지 이제 경쟁 업체들이 없다가 이제는 경쟁 업체들이 좀 바짝 쫓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경쟁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의 이제 성장치가 감소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눈에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예. 우려감이 조금 이제 더해진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업계에서 1위로 탄탄하게 뭐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CEO하고 또 판매량 자체가 이렇게 원투펀치로 맞게 되면서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테슬라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니까 문제인데요. 그렇죠. 위기의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테슬라의 흐름 앞으로 이제 테슬라처럼 우리도 이렇게 2차 전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금은 상황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요? 우리 국내 기업은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무슨 있습니다. 사장들이 트위터를 안 하죠. 그렇죠. 트위터를 안 하고. 예, 특이하지 않고요. 사실 이제 저런 기행을 벌이는 사람이 이제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쉽지 이제 않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차트를 하나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또 2차 전지 네, 셋업체. 2차 전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네네.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을 할 때 가장 또 이 좋은 이슈가 나왔었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시장이 약간 좀 좋지 않게 진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최근까지 좀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차트가 조금 이제 띄워지지 않을까요 지금? 네, 우선 좀 말씀 네, 좀 일단 들으면서.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에 이제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차트 마침 나왔네요.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 약 한 이제 45만 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던 구간까지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상승을 주도했었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게 한 달 정도 되는 구간이군요. 그렇죠. 그때 예. 당시에 시장도 같이 이제 한 달 정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이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 SDI가 약간은 조금 이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상승분은 큰 거의 그림에서는 다 반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뭐 이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을 이제 이끌었었던 최근의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들을 이제 이끌었다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조금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테슬라가 워낙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상징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쪽이 테슬라와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죠.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예, 테슬라는 이미 이제 워낙에 많이 올라왔던 상태였고, 이제 네.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고평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주도 섹터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워낙에 이제 뭐 가장 큰 이유 자체는 IRA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제 IRA 가이던스가 3월까지 조금 이제 연기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워낙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2차 전지 관련해서 IRA 관련해서 선제적인 투자를 굉장히 좀 잘 해놨기 때문에 IRA 이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들이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많이 만든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걸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IRA 가이던스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기는 했지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 뭐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그 외에 뭐 전구체라든지 이런 이제 이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관련해서 상승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오버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4분기에 이제 좋지 않았던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이제 네. 환율이 좀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원자재 값이 좀 많이 조정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판가도 약간의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 실적 살짝 쉬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에는 IRA 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바닥 잡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완성차 쪽은 약간의 우려감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소재 쪽은 약간 이제 이야기를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점.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그런 종목군들이 소재 쪽에 조금 많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약 한 1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IRA 법안이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악재가 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쪽을 좀 더 집중을 해보자 이 얘기로 이해할까요? 결론적으로는 중국 소재 쓰지 않고 이제 자국 내 소재를 쓰자 혹은 이제 FTA 국가, FTA 예, 협상을 한 국가 내 소재를 쓰자 이러한 내용이거든요. 네.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이 부품 조달해서 이제 조립하고 그 다음에 납품까지 전체적으로 가능한 기업이 거의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이 소재 쪽은 필수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현지에서. 됐어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수혜를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이 전체적인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현지에 투자를 좀 잘 해놓고 선제적으로 진출을 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법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재, 완성차가 아니라 소재 쪽이라는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섹터 전략 좀 알아볼게요. 일단 저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1월 네. 정도는 좀 지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은 좀 반영하는 그런 구간들 말씀드렸듯이
판가,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고려에 대한 부분들 그쪽으로 조금 약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차를 조금 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아직까지는 기행을 벌이고 있고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찌됐든 테슬라는 2차 전지 전기차 쪽에서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테슬라가 어찌됐든 이 바닥을 잡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어떤 안정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IRA 가이던스가 내년 또 3월로 연기가 됐잖아요. 3월로 연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이 IRA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간들이 이제 어찌됐든 1월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점. 결론적으로는 1분기가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 다시 한번 2차 전지 쪽이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에 이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약간의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2차 전지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힘을 모아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명하게 좀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추가 매수를 준비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이 수혜를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투자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미보유자분들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힘을 다시 모아가는 구간을 좀 거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제 힘을 모아가다가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구간이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한 1월 돼요. 1월 정도 지나가면 이제 네.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 수급이 다시 들어가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은 이 상승이 결코 이제 하루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예. 하루, 이틀, 일주일 연속적으로 시장이 이끌어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충분히 그때 이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까지 1월 이제 어느 정도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 주목을 받을 때까지는 말씀드렸던 이제 이 차이나 플레이, 차이나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제약 수주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중국 관련된 이슈는 말씀드렸듯이 1월에 정점을 찍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월까지는 좀 이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네. 주목이 되면 또 다시 한번 제약주들이 흐름이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또 어느 정도 좀 다뤄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차이나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뭐 CES라든지 JP모건 이런 이제 말씀드렸던 이슈들 관련된 네. 종목들 위주로 보면서 트레이딩 그 이후에는 2차 전지 종목들 바닥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한번 이제 투자를 노려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의 흐름이 다시 오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국 모멘텀이라든지 CES 뭐 저희가 다 다룬 이슈들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의 재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 플로우 김용일 전문가와 함께한 2차 전지 얘기였습니다.